벚꽃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 한양 북촌 동네에서 권세가로 소문난 집이 있었으니 바로 조선 3대 세도가라 불리던 김대감 댁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집안에서 경쾌한 웃음소리가 담을 넘고 있었죠. 웃음의 주인은 김대감의 정실부인 홍씨였답니다. 김대감은 아들 도훈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홍씨 부인은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홍씨 부인은 그 집안의 주춧돌이었고 양반과 여인들이 가장 귀감으로 삼는 여인이기도 했답니다. 또한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재력가의 딸로 태어나 성품이 곱고 지혜롭기로 유명했습니다. 홍씨 부인의 늦둥이 아들 도훈은 학문에도 뛰어나고 인품 또한 흠잡을 데 없고 무엇보다 늙은신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컸답니다. 하여 홍씨 부인은 효심이 지극한 아들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죠. 우리 집 귀한 종손 며느리가 정해졌으니 이리 기쁠 수가 없구나. 마님, 이렇게 호탕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그랬더냐? 세상에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어디 있겠느냐. 어느 댁 아씨인가요? 처자의 할아버지는 영의정을 지내셨고 아버지는 전하를 가까이에서 보필하시는 도승지 대감이시다. 아이고, 대단한 집안의 아씨이네요. 그 댁에서 우리 아들 도훈을 아주 좋게 봤더구나. 우리 도련님이 얼굴도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하시지요. 홍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되었다. 도훈이 혼이 나여 아들 딸 낳고 잘만 살아주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혼잣말하는 홍씨 부인의 두 눈에 눈시울이 붉혀졌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집와서 한 해가 지나도 두 해가 지나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밤마다 눈물 흘리는 시집살이를 살아왔던 거죠. 홍씨 부인은 시집살이 말만 꺼내도 치가 떨 정도였습니다. 하여 시집살이 시키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날 밤 홍씨 부인은 퇴청한 아들을 불렀죠. 어머니, 밤이 늦었습니다. 도훈아, 할 말이 있어 기다리고 있었단다. 도훈은 웃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벚꽃처럼 어여쁘세요. 아이고,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구나. 홍씨 부인은 아들의 말에 더 한층 기분이 좋아졌답니다. 그래, 오늘 너한테 전할 좋은 소식이 있단다. 내 혼사가 정해졌다. 지금 도승지로 계신 고대감댁 여식이다. 도훈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리 놀라는 것이냐? 어머니, 도훈은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하려다 그만 말을 멈췄고 얼굴 표정은 근심으로 가득 찼답니다. 무슨 일이더냐?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어머니, 제가 연모하는 낭자가 있습니다. 홍씨 부인은 생각지도 못한 아들의 말에 솔찬히 놀랐죠. 평소에 아들은 여인을 멀리했고 길을 걸어도 처자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으니까요. 허나 홍씨 부인은 몸을 고쳐 앉고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내 표정을 보니 진지한 듯하구나. 어느 댁 여식이더냐? 그 처자는 홀로 남촌에서 이웃을 도우며 살고 있는 금순이라는 여인입니다. 남촌이라면 아주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을 말하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홍씨 부인은 아들의 말을 듣고 손발이 떨려오고 가슴 밑바닥에서는 커다란 불덩어리가 치솟고 있는 듯 했죠. 허나 소중한 아들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모하는 여인이라지만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르구나. 도훈은 어머니는 자신을 믿어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찌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시려고 하십니까? 홍씨 부인은 아들의 말에 놀랐고 내심 그 처자가 궁금해졌답니다.
인사를 하고 방문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의 말을 내가 믿어줘야지. 허나, 여인을 모르는 순진한 내 아들이 여시한테 홀라당 빠진 거면 어찌하노. 그래, 내가 알아봐야겠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니. 다음 날 이른 새벽, 홍씨 부인은 개똥어멈을 불렀습니다. 남촌에 가서 금순이라는 처자에 대해 알아보거라. 남촌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닙니까? 홍씨 부인은 눈을 질끈 감고는 조용히 말했죠. 그 누구도 알 수 없도록 조용히 알아보거라. 네, 마님. 개똥어멈은 어제와 다르게 근심이 가득한 마님의 표정을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큰일이 생긴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실까? 눈치가 빠른 개똥어멈이었지만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답니다. 잠시 후 남촌에 도착한 개똥어멈은 귀를 열고 금순 처자를 찾았습니다. 개똥어멈이 길모퉁이를 도는 찰나 애기 울음소리와 함께 아낙네의 고함소리가 들렸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서방이라고 허구한 날 술이나 마시고 쌀독에 쌀이 있는지 흙이 있는지도 모르는구먼. 아기는 어미의 젖을 빨고 있지만 젖이 나오지 않으니 배고파 우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먹어야 젖이 나올 텐데, 에휴. 아낙네는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랬고 그 어미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답니다. 그때 한 처자가 소쿠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서 이것이라도 드세요. 아기는 제가 달래고 있을게요. 아이고, 금순아. 매번 이렇게 음식을 내어주고 너무 고맙구나. 어른은 배고픔을 참을 수 있지만 아기한테는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요. 우리 금순이는 복 받을 것이야. 하여 아낙네는 금순이가 건네준 주먹밥을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개똥어멈의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참으로 마음씨가 고운 처자이네. 금순이는 아기를 아낙네한테 건네주고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개똥어멈은 바로 뒤따라갔죠. 헌데 아주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똥어멈은 바쁘게 산을 타는 금순이의 뒤를 멀찌감치 떨어져 뒤를 따랐죠. 헌데 산 중턱에 멈추고는 두리번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쯤에 있었는데 어서 나오너라. 오늘은 너를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그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죠. 개똥어멈은 깊은 산 속에서 혼잣말을 하는 금순이를 보고 있자니 무서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애구머니나. 개똥어멈의 발밑에 무언가 꿈틀거리며 꿀럭꿀럭 거리는 것이 있었죠. 개똥어멈은 혼비백산이 되어 뒤로 벌러덩 넘어졌고 자신한테 오는 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똥어멈은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망부석이 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헌데 금순이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기어가는 뱀을 망태기 속으로 쏙 집어넣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똥어멈은 그 모습 또한 기겁할 일이었죠. 많이 놀란 모양입니다. 아니, 이 깊은 산속에 혼자 오신 건가요?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나를 만나 다행이요. 개똥어멈은 망태기에 뱀을 가지고 있는 금순 처자가 더 무서워 보였답니다. 조심히 나를 따라오시오. 좀 전에 무엇을 찾은 것이요? 내 보물이요. 아, 저기 있구나. 금순이는 허겁지겁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자, 어서 내려갑시다. 조금 있으면 해가 떨어질 것 같으니. 이번에는 뱀 말고 무엇을 찾은 것이요? 뱀보다도 더한 놈이요.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시오. 개똥어멈은 금순이를 보면 볼수록 알 수 없는 처자라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와 헤어졌습니다. 궁금하군. 뱀보다 더한 것이 무엇인지. 하여 개똥어멈은 금순이를 뒤를 몰래 따라갔답니다. 헌데 금순이가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움막이었습니다. 어르신? 저 금순이에요.
아이쿠, 금순이가 왔구나. 몸은 좀 어떠세요? 노인은 말을 하려다 기침이 나오는지 콜록거렸죠. 늙으면 일이 다 아프다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더 건강하게 사셔야지요. 금순이는 망태기에 있는 것을 노인한테 건넸습니다. 아니, 이것은 귀한 산삼이 아니더냐? 네, 이 산삼 드시고 기운 내세요. 노인은 산삼을 바라보고는 목이 메어 말을 못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자식들도 안 하는 것을. 제 마음 편하고자 그러는 것이니 마음 쓰지 마셔요. 이 두 사람의 말을 움막 밖에서 듣고 있던 개똥어멈은 금순이의 착한 심성에 감탄했고 곧바로 홍시 부인한테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개똥어멈은 홍시 부인 앞에서 흥분하며 말했답니다. 금순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는 생각에 잠겼죠. 어허, 부모도 없이 자란 고아라니. 아무리 심성이 곱다 한들 우리 아들하고는 결이 다른 아이다. 그리고 처자가 뱀을 잡았다니. 홍시 부인은 금순이가 거칠게 자란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보통 처자가 아니구나. 아마도 처자가 작정을 하고 우리 아들을 꿰은 것 같구나. 그날 밤 홍시 부인은 끙끙거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홍시 부인은 개똥어멈을 부르고는 말했죠. 내가 직접 나서야겠으니 제일 허름한 옷을 구해오거라. 마님께서 직접 알아보시려고요? 아마도 보통 처자는 아닌 듯하여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개똥어멈은 흥분한 홍시 부인을 보고 불안해 보였답니다. 무슨 결단을 하신 것 같으나 처자를 당해내지 못하실 것 같은데. 개똥어멈은 식솔들 중에 제일 너덜너덜한 한복을 가져왔습니다. 하여 홍시 부인은 거지도 입지 않을 한복을 입고 얼굴과 손 그리고 옷에 검정 숯을 묻히고 남촌으로 갔죠. 남촌 거리를 걷는 홍시 부인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면서 생각을 했답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면서 표정들이 왜 이리 밝은 것이야. 다들 웃고 있구나. 내가 이리 감탄할 때가 아니지. 헌데 홍시 부인은 조금 걷다가 온몸이 으슬으슬 춥기 시작을 했습니다. 옷에 구멍이 나서 그런지 너무 춥구나. 홍시 부인은 생각지도 못한 추위를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는 맨몸이라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죠. 아이고, 거지 변복을 한다는 것이 지금은 완전 거지꼴이 되었네. 개똥어멈도 없고 왜 이리 배고픈 것이야. 홍시 부인은 머리를 흔들고는 개똥어멈이 말한 곳으로 금순이를 찾아갔습니다. 금순이의 집은 아주 자그마한 초가집이었으나 담 너머로 보이는 집은 아주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 깔끔하게 보였죠. 홍시 부인은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금순이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답니다. 그래, 이대로 거지꼴로 있는 나를 보고 어떻게 하는지 봐야겠다. 홍시 부인은 최대한 불쌍한 거지처럼 쭈그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춥고 배고픔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 사람을 부르기로 했답니다. 여보시오, 누구 안에 없소? 홍시 부인은 대문을 기웃거리며 사람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때 홍시 부인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이 추운 날씨에 이리 옷이 얇아서야 감기 걸리겠습니다. 금순이는 홍시 부인을 끌고 방으로 들어갈 뿐 누구인지 무슨 일로 왔는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죠. 처자는 나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집에 들이는 것이오. 제 집에 찾아오신 분이 추워하시는 듯하여 모셨지요. 궁금한 것은 따뜻한 방에 앉아 천천히 여쭈어봐도 늦지 않지요. 홍시 부인은 생각지도 못한 금순이의 말에 놀랐답니다. 홍시 부인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않았지만 더욱더 거지는 먹을 것만 머슴통에 던져주라는 명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헌데 금순이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고 거지꼴인 홍시 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따뜻한 방에 들어온 홍시 부인은 금순이의 방을 살피며 생각했습니다.
이불에 몸을 녹이고 계세요. 드실 것을 챙겨오겠습니다. 금순이는 밖으로 나갔고 홍씨 부인은 방안을 살피다가 여러 개의 서찰이 가지런히 있는 것을 보고 한 권의 서책을 펼쳤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과거 시험을 보는 사내들이 공부하는 사서오경 중의 중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아라 했는데, 아니, 이곳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사내와 함께하는 것인가? 그럼 그렇지. 홍씨 부인은 뾰족한 얼굴을 하고는 금순이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죠. 방문이 열리고 밥상 위에 보리밥, 시래기국 그리고 취나물이 있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밥상을 보는 순간 굳어있던 표정이 밝게 바뀌었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지요. 홍씨 부인은 너무 배고파서 사양할 수가 없었고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밥이 꿀맛이던지 매일 진수성찬으로 먹었지만 이렇게 맛있기는 처음이었죠. 홍씨 부인은 배를 채우고 나니 제 정신이 돌아왔답니다. 처자, 저기 서책들은 무엇이오? 과거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오? 제가 공부하고 있지요. 헌데 너무 어렵습니다. 처자가 제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아주 똑똑합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과거 시험 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더군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사서오경을 하나씩 빌려 필사한 것을 그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있지요. 홍씨 부인은 금순이의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리 놀랄 것은 아닙니다. 그 똘똘한 아이한테 제가 배움이 많습니다. 금순이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웃었습니다. 홍씨 부인의 눈에는 그 미소가 어여쁘게 보이기 시작을 했죠. 허나 홍씨 부인은 고개를 흔들며 금순한테 빠져들지 않으려고 애써야 했답니다. 금순이는 옆에 놓여있는 한복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이 누비한복이라도 속 안에 입으세요. 이것은 처자 옷이 아니오? 맞습니다. 허나 더 필요한 사람이 입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홍씨 부인은 계속되는 금순이 매력에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홍씨 부인은 금순이가 준 한복을 속에 입고 집으로 향했죠. 참으로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구나. 헌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처자를 안다고 할 수 없지. 분명 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것이야. 한편 도훈은 일을 마치고 집이 아닌 남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훈이 멈춘 곳은 금순이의 집이었죠. 도훈은 금순이를 불렀답니다. 금순아, 오라비 왔단다. 오라버니, 이제는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삼가해 주세요. 금순아, 내가 너와 함께한 세월이 적어도 10년이다. 어찌 나를 내치려고만 하는 것이냐? 그럼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오라버니를 사내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 오라버니마저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너와 혼인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더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집안 좋은 여인들이 주변에 많은데 저 같은 고아를 누가 원하시겠어요? 그리 말하지 말거라. 금순이는 다른 여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고 난 그런 내 모습이 좋단다. 금순이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도훈은 그런 금순이를 보고 그윽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그 누구도 나를 가질 수 없다.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냐? 오라버니가 밤이 늦어 많이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헛소리를 하시는 것을 보니 도훈은 그런 금순이의 모습도 귀여워 피식 웃고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오늘도 얼굴을 봤으니 되었다. 잘 자거라. 금순이는 뒤돌아서는 도훈의 넓은 어깨를 보며 생각했답니다. 오라버니, 저도 오라버니의 넓은 어깨에 기대고 싶어요. 허나 고아인 제가 어찌 오라버니를 넘보겠어요. 금순이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긴 연모의 마음을 꺼내고 싶지만 오라버니를 위해 그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씨 부인은 혼자 금순이가 준 옷을 속에 껴입고 남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시험을 해볼까나?
홍씨 부인은 곰곰이 생각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남촌 골목 어귀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거짓골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하여 작은 바람 한 줄기도 놓치지 않을 기세였죠. 착한 척은 누구나 하지. 하지만 험한 말 앞에서 어떤 본색이 드러나는지 그걸 봐야지. 그리고는 개똥어멈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만 남촌에 살포시 퍼뜨리거라. 금순이라는 처자가 약초값을 2배로 받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한다더라. 이 정도만 말해도 사람들 입에서 눈덩어리처럼 커져갈 것이다. 마님, 금순 처자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참으로 처자한테 못할 짓인 것 같아요. 말이 많구나. 나도 이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잔소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네, 마님. 개똥어멈은 눈을 굴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촌은 입이 빠른 동네였으니 아침에 뿌린 말은 점심 무렵이면 큰 불처럼 번졌죠. 정오 무렵 금순이 약초 꾸러미를 들고 장터로 내려오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은 평소와 다르게 차가웠습니다. 저 처자가 그 금순이라지? 겉모습은 착하게 생겼는데 착하다는 소문은 헛소리이었구먼. 나는 처음부터 수상하다 했어. 오늘 내일하는 노인한테 산삼을 줬다지. 아마도 산삼이 아닌 도라지였을 것이오. 그런 거였어? 산삼을 팔면 돈이 얼만데 그것을 노인한테 줬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들렸고 금순이는 걸음을 멈추었지만 눈만 조용히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애듬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금순아, 너 약초값도 속여 팔았다는 소문도 있고 그 돈으로 도박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진짜냐? 난 당연히 믿지 않지만 사람들은 진짜로 믿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야. 그 말에 금순이는 얼굴이 굳어졌지만 억울하다며 발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살짝 삼키고는 차분히 대답했죠. 소문은 물과 같아 막을 방법이 없잖아. 내가 억울한들 한동안 그 소문은 멈추지 않고 퍼질 것이야. 그럼 억울하단 말도 안 한단 말이야? 금순이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말해도 지금은 믿지 않을 것이야. 이번 기회로 진정한 내 사람을 확인하게 될 것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시간에게 맡겨야지. 그 말에 숨어서 지켜보던 홍씨 부인은 할 말을 잃었답니다. 홍씨 부인은 그날도 허탕을 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홍씨 부인은 개똥어멈을 불렀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해다오. 개똥어멈은 시큰둥한 표정을 짓고는 말했습니다. 마님, 그 어떤 것으로도 처자를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요. 아니다. 찾아내야만 한다. 처자가 숨기는 내면의 모습을 말이다. 제가 볼 때는 금순 처자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선한테 진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 말거라. 난 기필코 찾아낼 것이다. 아이고 답답하네요. 마님이 이러다 병이 나실까 걱정이네요. 홍씨 부인은 눈을 감고 다음 시험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개똥어멈은 밖으로 나오며 생각했죠. 혹시 우리 도련님이 금순 처자를 연모하는 것이 아니요? 웜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구먼. 그날 늦은 저녁 도우는 집이 아닌 금순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금순이는 평소와 같이 글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금순, 오라버니 왔다. 금순이는 방문도 열지도 않고 방 안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당분간 저희 집에 오지 마시지요. 무슨 일이 있더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오라버니까지 더러운 오물을 묻힐 수는 없지요. 도우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래, 그 소문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있거라. 도우는 더 이상 금순이 집에 있으면 더 안 좋은 소문이 돌 것 같아 일단 나왔답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며 생각했죠.
그동안 금순이에 대한 소문은 모두가 심성이 곱다는 소문뿐이었는데 이번 소문은 전혀 다른 소문이구나. 도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금순이한테 안 좋은 감정을 담을 사람이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것이 있었으니 혹시 어머니, 도우는 어머니가 한 짓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었지만 그 의심은 현실이었습니다. 도우는 어머니께서 그런 소문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허나 도우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몸부림쳤죠. 이대로는 아니 되겠구나. 도우는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금순이를 안전하게 보살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집으로 돌아온 도우는 서책 하나를 펴놓고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두 사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온 어머니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이 믿고 연모하는 여인 금순이가 아른거렸죠. 어머니께 직접 여쭙자니 마음이 다칠 것이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가는 금순이가 상처받을 것이다. 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개똥어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마님께서 요새 밤마다 잠을 설치십니다. 아무래도 큰 고민이 있으신 듯 합니다요. 그 말에 도운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하신다 했느냐? 개똥어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마님은 그저 도련님이 상처받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련님을 어찌 볼까 도련님만을 염려하시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운의 가슴에 작은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우는 그날 밤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불이 희미하게 켜진 홍씨 부인의 방 앞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도운입니다. 들어오너라. 도우는 문을 열고 들어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찌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홍씨 부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 괜한 걱정을 하는구나. 도우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모를 리가 없지요. 어머니가 원치 않는 혼사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씨 부인은 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정녕 그러하냐?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홍씨 부인은 말없이 아들의 말을 기다렸죠. 금순이를 있는 그대로 한 번만 봐주세요. 소문의 그림자도 신분의 굴레도 없이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야 저도 금순이를 포기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씨 부인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고 그 침묵은 허락에 가까운 것이었죠. 며칠 후 그날은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답니다. 홍씨 부인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금순한테 향했습니다. 홍씨 부인의 마음은 갈피를 못 잡았고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죠. 그도 그럴 것이 홍씨 부인은 금순 처자를 시험하면서 점점 금순이가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허나 처자 한 사람만 보고 혼인을 허락하는 것은 가문과 종친 어르신들에게 누가 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무작정 반대를 하면 아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기에 홍씨 부인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죠. 하여 비가 내려 고운 한복을 적셔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개똥어멈은 홍씨 부인의 마음을 아는지 조용히 뒤를 따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마님의 속이 폭폭하겠구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여. 그렇게 홍씨 부인은 금순이의 대문에 멈추고는 깊은 숨을 쉬고는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금순 처자 안에 있는가? 누구이신가요? 금순이는 홍씨 부인과 개똥어멈을 보았고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나를 알아보겠는가? 네, 마님께서 이곳에 온 이유도 알 것 같습니다. 홍씨 부인은 금순이의 당찬 말에 흠칫 놀랐지만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놀람이었죠. 그래,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제가 무엇이라고 그리 배려를 해주셨습니까? 홍씨 부인은 그동안 자신이 한 시험을 알고도 화를 내지 않고 그 또한 배려라고 말을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속으로 생각했죠. 처자만 보면 참으로 내 마음에 쏙 드는구나. 홍씨 부인의 눈빛은 처음과 달리 인자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마님, 저는 혼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오라버니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저를 걱정하지 마시고 오라버니 마음만 다독여 주시면 될 듯합니다. 허면 그동안 도훈이 처자를 귀찮게 한 것이냐? 이 녀석이. 홍씨 부인은 아들만이 짝사랑했다는 말에 조금은 금순이가 야속했답니다. 허면 도훈이 처자를 잊고 다른 처자와 혼인할 수 있게 도와줄 수는 있겠는가? 방법은 있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정말인가? 내가 그동안 괜한 걱정을 했구려. 홍씨 부인은 그렇게 금순이의 방에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허나 금순이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손에 피가 날 정도로 꼭 잡았죠. 금순이는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내가 오라버니를 놓아주는 것이 맞아. 며칠 후 도훈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바쁜 일정으로 며칠 만에 금순이한테 가게 되었답니다. 도훈은 여느 때와 같이 금순이의 이름을 부르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금순이의 머리가 쪽을 틀어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손에 들려있던 굴비와 사과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답니다. 아이고, 이 아까운 것을. 금순이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도훈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사과와 굴비를 줍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올린 머리를 보여주려는 듯 보였죠. 금순아, 내 머리가 어찌 된 것이냐? 오라버니도 혼인을 했으니 올림머리를 했지요. 뭐시 혼인이라 말했느냐? 네, 사실 저한테 사내가 있었지요. 안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첫눈에 반해 며칠 전 정한수를 떠놓고 식을 올렸습니다. 오라버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했는데 그리 말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지요. 아니, 내가 너를 연모한다고 말하지 않았더냐? 금순이는 도훈의 말에 정색을 하고는 말했답니다. 전 오라버니를 사내로 생각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서방이 있으니 그런 말씀 마셔요. 그런데 그때 뒷뜰에서 한 사내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금순이의 옆으로 오고는 금순이의 어깨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며 말했죠. 부인, 무슨 일이요? 부인한테 화를 내시는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도련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너그러이 용서해 주세요. 도훈은 다정한 두 사람을 더 보고 있노라면 누군가 팰 것 같아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길을 걷기 시작을 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금순이의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답니다. 금순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순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덕길이의 눈빛은 촉촉하고 그윽하기만 했답니다. 하지만 금순이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불을 떼며 아궁이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해. 오라버니의 집안 며느리가 될 자신이 없어. 금순이는 그렇게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답니다. 한편 개똥어멈, 술상을 가져오게. 오늘 밤은 맨정신으로 버틸 자신이 없다네. 네, 도련님이 좋아하는 수육에 술상을 올릴게요. 개똥어멈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금순 처자가 당차게 무슨 말을 했나 보네. 개똥어멈은 도훈의 방에 술상을 들이고 안방으로 갔죠. 마님, 큰일이어요. 무슨 일인데 그리 호들갑이냐? 도련님 방에 술상을 드렸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한 번은 지나가야 하는 일이다. 그날 늦은 저녁 홍씨 부인은 아들 도훈을 불렀죠. 어머니 부르셨습니까? 금순 처자는 너도 알다시피 너를 사내로 생각하지 않더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여
내년 봄 5월에 고대감댁 여식과 혼례를 하면 좋을 듯하구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러면 불효라는 것을 알지만 도저히 이런 마음으로 혼례식을 하는 것은 제 부인 될 사람한테 못할 짓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속에 금순이가 다 지워지면 그때 혼례식을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언제쯤 지워지겠느냐? 사랑으로 생긴 상처는 사랑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불효자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지금은 그 어떤 여인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도우는 처음으로 어머니한테 자신의 생각을 어필하고 밖으로 다가 버렸답니다. 홍씨 부인은 처음 보는 아들의 행동에 어안이 벙벙해졌죠. 내가 놓친 것이 있구나. 금순이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내가 섣불리 판단을 했구나. 홍씨 부인은 급하게 개똥어멈을 불렀습니다. 개똥어멈, 금순 처자를 찾아가서 두 사람의 관계를 들어보고 오너라. 네, 마님. 착한 금순이를 만나 또 아픈 감정을 건드려야 하는데 참으로 못할 짓이다. 금순 처자의 집에 도착한 개똥어멈은 부엌에서 나오는 금순이와 마주쳤습니다. 아니, 처자의 머리가. 시집을 갔으니 당연하지요. 개똥어멈은 그 사이에 시집을 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자한테 미안하지만 도련님과 어떻게 만난 사이요? 지금 그것이? 우리 도련님께서 금순 처자를 마음에 두고는 도저히 혼인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금순이의 눈빛은 순간 애틋함으로 변했답니다. 개똥어멈은 그제야 알 수 있었죠. 도련님만 연모한 것이 아니었구나. 금순이는 깊은 숨을 몰아쉬고는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라버니께서 9살 때 사라져 찾으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맞소. 그때 오라버니는 왈패들한테 유괴가 되었지요. 개똥어멈은 금순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딴 사람 이야기처럼 들렸답니다. 처자도 어린 나이였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었소? 왈패들이 오라버니를 데리고 가는 것을 봤는데 겁에 질려 있었지요. 저는 몰래 뒤따라갔고 왈패들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들어가 오라버니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먼. 그래서 도련님께서 처자를 잊지 못한 것이야. 개똥어멈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도련님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네. 개똥어멈은 놀란 가슴을 쓰다무며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라버니는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줬지요. 아이고, 처자가 생명의 은인이었네. 혼인 전에 말이라도 해줬다면 안방마님의 생각이 바뀌었을 것인데. 아닙니다. 제가 김대감댁 며느리로는 맞지 않지요. 개똥어멈은 겸손하고 욕심이 없는 금순이가 안쓰럽게 보였답니다. 하여 개똥어멈은 홍씨 부인한테 가서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순이 시집을 갔다는 말을 들은 홍씨 부인은 또 한 번 금순 처자의 넓은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도운의 삶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도운은 한양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던 청년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빛이 금순이 혼인 한 날부터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벼슬도 내려놓았답니다. 홍씨 부인은 빛났던 아들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저토록 무너질 줄이야. 돌아온 도우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는 며칠을 그렇게 지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운의 생활은 더욱 방탕해졌습니다. 종종 새벽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에 들어오면 홍씨 부인은 방문 너머에서 숨죽여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홍씨 부인의 가문도 빛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2해가 흘렀습니다. 봄볕이 살결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날에도 도우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기와집 뒤뜰에 쭈그려 앉아 말라버린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지금 도우는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사람 같았답니다. 홍씨 부인은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금순이는 이미 시집간 몸. 내가 괜한 일을 벌였구나. 그러나 지금 와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어느 댁에서 도훈을 사위 삼고자 청하는 댁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봄 햇살이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이조판서 박대감 댁에서 도훈과 혼인을 청한다는 정갈이 왔죠. 마님, 도련님한테 시집 오겠다는 처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조판서 박대감댁 여식이라 합니다. 혼사가 들어오면 무엇 하겠느냐? 도훈이 저러고 있는 것을. 마님, 그 댁의 아씨께서 도련님과 꼭 혼인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기운을 내시지요. 우리 아들이 허락을 할까? 아들이 원하는 처자가 있다면 그 어떤 조건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이틀 후 하나의 서찰이 홍씨 부인한테 전해졌답니다. 그 처자가 도훈을 정자남으로 보내라 하는구나. 아이고, 도련님 얼굴을 어서 씻게 하고 내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도훈이 말을 듣겠느냐? 사실대로 말을 하면 안 되겠지요. 심부름으로 가장하여 가시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잠시 후 도훈이 축 처진 얼굴을 하고 안방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심부름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자나무 아래에 누군가 기다릴 것이다. 그 사람이 귀한 것을 내어주면 받아오거라. 도훈은 어머니의 말씀이 그리 이해가 되지는 않았죠. 심부름이니 옷은 단정하게 입고 나가거라. 도훈은 귀찮았지만 어머니의 부탁이었기에 거절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여 얼굴도 깔끔하게 씻고 고운 한복을 갈아입고 정자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도훈은 무거운 걸음으로 정자나무 아래에 다가갔습니다. 봄바람이 살갗을 스치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귀한 것을 받아오라는 어머니의 심부름을 수행하러 온 것뿐이었죠. 그런데 정자나무 아래에 단아한 옷차림의 한 처자가 바람에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리며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도훈은 아무 감정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의상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홍씨 부인 댁에서 왔소. 그때 그 처자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살짝 일렁이는 눈동자에 도훈의 걸음이 굳어버렸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여인,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지만 만날 수 없었던 사람 금순이었습니다. 금순이는 먼 길을 걸어온 사람처럼 숨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잘 지내셨습니까? 도훈의 심장이 세차게 한번 울리고는 꽉 조인 듯 아팠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정자나무가 사각거리며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말도 걸음도 생각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도훈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너를 볼 수 있어. 이제 숨이 쉬어지는구나. 오랜 시간 참고 버티고 그러다 결국 무너졌던 마음이 처음으로 터져나온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금순이는 눈을 내리깔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전 이미 시집을 간 몸이라 했지요. 도훈은 눈을 돌려 금순이의 댕기머리를 보고 말했답니다. 허면 거짓말이었느냐? 금순이는 살짝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이 오라버니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했지요. 헌데 오라버니의 소식을 늦게 전해 듣고 제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새소리도 멎었습니다. 오라버니, 저한테 한 번의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를 뵙겠습니다. 도훈의 얼굴은 보리밭에 새순이 돋듯이 생기가 넘쳐났고 금순이를 본 후 눈빛은 총명함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답니다. 하여 도훈은 금순이를 품 안에 가득 안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금순이 있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도란도란 얘기하다 도훈의 기와집에 도착을 했죠. 준비되었느냐? 네, 오라버니. 도훈은 살며시 금순이의 손을 잡았고 그 손은 더 이상 금순이를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함께 잡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도훈과 금순이를 보고 홍씨 부인과 개똥어멈은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죠. 아니, 처자는 어머니, 자세한 것은 안에서 이야기 나누시지요. 도훈은 그렇게 금순이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순 처자가 어찌 이곳에 있는 것이냐? 우리는 분명 이조판서 여식이라 들었는데. 맞습니다. 금순이는 사실 다른 집 처자처럼 때가 되어 시집가고 아이를 낳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여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었죠. 헌데 이조판서 여식이라 하면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자신을 멀리하는 것이 편하지 않았고 남촌 사람들과 편한 관계이어야 더 잘 도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이후 금순이는 남촌에서 살면서 지체 높은 가문의 딸이 아닌 남촌에서 고아로 사는 처자로 알렸습니다. 하여 남촌 사람들에게 허물없이 도와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금순이는 신분으로 인해 도훈과 혼인을 못하는 현실이 싫었습니다. 하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혼인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거슬리는 것 같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죠. 허나 마음속에서는 도훈이 항상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헌데 그런 도훈이 점점 삶을 놓고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자신의 생각이 오만임을 알았답니다. 하여 출신을 밝히고자 마음을 먹었던 거죠. 잠시 침묵이 흘렀죠. 금순아, 금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마음을 가진 아이인지 처음 너를 보았을 때 알고 있었단다. 내가 어리석었다. 가문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이라고 내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금순이의 눈가가 순간 붉게 물들었습니다. 홍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금순이의 손등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우리 도훈을 누구보다 잘 지켜줄 처자는 삼금순이뿐이다. 도훈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뒤 도훈과 금순이의 혼례 준비는 조용히 그러나 정성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봄에 핀 살구꽃이 온 마당을 환하게 비추던 날 두 사람은 마침내 한 이불에 머리를 맞댄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번 헤어짐을 경험한 두 사람은 매일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서로를 놓아주지 않았고 두 사람의 사랑에 충실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벚꽃 야담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